얘들아, 방부등식 활용인데 여기는 어차피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거든? 비슷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쌤이 엄청 강조했던 거. 자, 이거는 완벽하게 익혀주세요. 자, 방부등식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방정식의 실근이랑 뭐랑 똑같다? 함수의 교점의 x좌표. 소나 입이라도 뻥긋거려 주세요. 얘기하면서 익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잘 들어오거든요. 내 목소리보다는. 네. 자, 다시 뭐라고요?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같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얘 실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각각 y 해도 되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자, 실근 구하면 실제로 어떻게 나온대 지금? 마이너스 2 나온대. 그게 얘 y로 해서 그린 거랑 이 x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그럼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얘네가 나와 있는데 얘 모르겠어. 오케이? 그럼 이 교점 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 같다고 하고 풀지 않니? 그게 방정식인 거야. 그게 방정식인데 그거 실근이 얘네 둘인 거야. 괜찮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여러분들 잘 들어. 그러면 뭐 알 수 있냐면 얘랑 y는 해도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얘랑 y는 하면 이 왼쪽은 지금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x축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근데 여기가 실제로 마이너스 2일 거거든요. 얘면 따라왔어요? 왜냐면 얘가 인수를 가지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y는 이거랑 y는 0이랑 얘랑 같다고 해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방정식의 실근 입장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내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요 정도 상황이라고 봐주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어떤 느낌? 차함수 느낌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던 차함수 기억해요? 차함수의 실근 요거.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그냥 요렇게 x축이랑 교점으로 봐도 된다. 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잘 모르겠으면 y는 취하는 거. 그래야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방정식의 실근.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여러분들 실근은 각각을 y치에서 함수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차 함수 될 거고 얘는 y는 0, x축 될 거고 해서 어떤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의 x좌표다. 그래서 실근이 교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뭐예요? 만약에 이거 3개 맞나? 그러면 그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그 내용이 조금 부실한데 조금 추가할게요. 자, y는 fx, y는 gx 이거 실근이야.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y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도 되는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걸 넘겨서 fx-gx랑 아니 오른쪽에 써야겠다. fx-gx랑 그럼 이제 넘기면 는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 그러니까 얘랑 교점이라고 봐도 돼요. 오케이? 그게 좀 더 쉬울 거야 실제로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이거 뭐 3차 함수 이거 x축 해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거 아니야. 이거보단. 그래서 얘가 더 편할 거니까 넘겨서 봐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랑 여러분들 이거 뭐 요 위에다 써주시든 이것도 되고 아니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 뭐 얘도 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도 된다. 요거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체크해주세요. 밑에다가 뭐 밑에든 여기든. 얘네 둘의 교점 x좌표 교점 위에서 다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봐주시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fx가 이제 뭐 3개 만나면 실제로 근을 3개 갖는다.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 활용 갈게요. 얘들아, 여기는 이것만 구분하면 돼.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야, 얘들아? 위에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밑에는 뭐예요? x는 a보다 크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냐 구간에서는 얘들아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돼. 4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된다?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려면 각각을 y로 봐서 4차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런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항상 fx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최대값만.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개념이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 요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x는 a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는 a의 오른쪽만 보는 거야. 그래야 이 오른쪽이 x가 a보다 큰 거거든.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럼 x가 a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가 어때야 되는데 얘가 성립한대. 그럼 각각의 y 쓰면 얘네 y는 fx가 x축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이 y는 fx가 x축보다 크려면 만약에 이 친구의 최소값이 존재한다.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최소값이 어떠는데?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럼 똑같아요 그냥. 아까 위에랑 똑같아.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최소값이 없이 그냥 증가만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i는 x축 2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 2 여기 오는 건 문제 없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 오는 거 될까 안 될까? 되죠? 왜냐면 얘보다 얘가 크면 되니까. 괜찮아요? 큰 거 문제 없잖아. 여기 항상 더 위에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긴 큰데 여긴 또 작잖아. 그치?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보다 항상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증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감소하면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증가는 해야 되고 항상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 이게 FA죠. 이 함수값이 A 넣었으니까. 그게 이 Y는 0보다 Y는 FA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것도 이해야. 오케이? 개념은 이게 다예요. 이거 괜찮아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문제. 만약에 여기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에요.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0보다 항상 커야 된대.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다, 크다. 이거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오른쪽 그래프 보고. 이거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크다요, 크거나 같다요? 크거나 같다. 이제 확인해 봅시다.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 포함해서 보는 거잖아. 포함해서 보면 이 친구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금 주황색 포함한 거랑 이 노란색 포함한 거랑 만나 안 만나? 만나겠죠.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가 돼야 안 돼? 이거 안 돼. 이 친구가 안 돼. 다시. 그러니까 이 i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a가 포함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 올라오면 만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 0이라는 부분이 이 FA보다 0보다 FA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나면 안 되고 이런 데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것마다 달라요. 만약에 여기는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긴 뚫려. 얘는 되죠, 그쵸? 왜 돼요? 우리가 A보다 크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맞아요? 근데 0보다 크거냐 같냐 물어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전혀 문제 없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오케이? 문제 없고요. 자, 만약에 둘 다 되면요? 돼요, 안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안 된다. 맞아요? 대답 들어가네. 맞아요, 틀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친구 x는 a인 상태에서 얘를 올려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문제 있냐고 물어본 거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어디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 하얀색 이 높이가 FA잖아. 근데 그게 0보다 어떠한데 커도 되고 같아도 어차피 크거나 같다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치? 그래서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부분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가 0보다 크다만 그게 변화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 보고 판단하면 돼. 오케이? 외우진 않아요. 저도 외우진 않았어요.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풀게요. 필수제 1번. 어머, 잠깐만요.
필수제 1번.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점 밑줄 해주시고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라는 거죠? 두 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교점 두 개. 뭐 당연히 서로 다른 실근도 두 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도록 하는 실수의 값을 모두 구하래. 그럼 얘들아, 만난다는 거 잘 들어요. 만나든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고 하든 일단은 둘이 같다고 해야 알아볼 수 있어. 만나든 안 만나든. 오케이? 그래서 는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는 했을 때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얘들아 K의 값을 구하래.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문자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인 게 별로다 하면은 왼쪽으로 넘기고요. 나는 최고차 함수 상관없이 이 K가 마이너스인 게 별로다 하면은 얘를 1로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리는 게 좀 편한 게 좋잖아. 웬만하면. 그래서 이걸 이쪽에 넘길게요. 오케이? K를 1로 넘기고. 뭔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K를 마이너스로 할 거냐 아니면 최고차 함수를 마이너스로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얘를 넘기고 얘를 1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바로 계산할게요.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k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앞으로 항상 하셔야 되는 거 왼쪽을 함수로 잡고 오른쪽 함수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뭘로 잡아야 돼? 그쵸, y로 잡아야 되는데 쌤이 fx라고 아마 썼을 거거든 거기는. 근데 fx보다는 여기서는 fx, gx가 있으니까 hx로 가는 이렇게 보통은 fx로 가요. 그리고 여기는 y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왼쪽은 fx 같은 걸로 가고 오른쪽은 y는 같은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만난대요. 그럼 이거 몇 차 함수? 3차 함수. 이거는 상수함수가 두 개 만나야 된대요. 따랐어요? 이거 몇 차 함수? 3차 함수. 상수함수 두 개 만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대충 예상 가야 돼요. 대충 예상 가나요? 3차 함수 두 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바로 예상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런 게 좋고. 자, 그러면 이제 쓸 건데 여러분들 hx는 하고 한 번 더 쓰세요. 그러니까 미분 바로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거 왜 쓰라고 하는 거야?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f'x만 h'x만 쓰잖아. 또 걷다가 대입하려고 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hx 바로 쓸게. 그럼 뭐가 돼? 그대로 쓰고 미분해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미분하면 h'x가 뭐가 되고?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i를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당연히 3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i가 는 0이죠. 그럼 이제 미분에서 0되는 i가 마이너스 2랑 1이 되네. 그럼 이제 그릴 건데 이 친구를 그릴 때는 우리가 y는 h'x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 1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한 다음에 당연히 살짝 내려서 그리는 거죠. 그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정도로 그렸을 때 이 i를 y는 hx라고 쓰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이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난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었는데 접하는 상황이면 되겠죠. 접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몇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이면 되죠. 그러니까 얘 y는 뭐면 돼? h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는 뭐면 되겠어요? y는
H1이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 i가 뭐여야 돼?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잘 봐요.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k랑 만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k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쌤이 여기 썼는데 원래 옆에 써야 돼요. 지금 저 화면에 안 보여서. y는 마이너스 k 그냥 여기다 써주고 이게 둘이 같다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쌤 지금 저 화면에 안 보여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야. 옆에다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k가 얘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k 오른쪽에 쓰면 돼. 그러면 결국 H2는 뭐죠 일단?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는 뭐죠? 네.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8과 플러스 6 마이너스 몇이야? 플러스 12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그냥 1인가요? 그냥 1. 그 다음에 H 1은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된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냥 1이 되고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5다.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뭐가 되면 돼요?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25 따라서 k가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25면 정답이 되겠죠. 어디 여기? 이거 마이너스 k 는 어떤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함수잖아. 근데 그게 y는 마이너스 k랑 만나는 게 몇 개여야 된대? 두 개 만나야 된대. 두 개 만나려면 이렇게 그어야 두 개 만나지 않냐? 그쵸? 그럼 이게 사실 이제 y는 마이너스 k인 거야. 마이너스 k가 두 개랑 만나니까. 근데 그 두 개 만날 때가 1을 넣었을 때 그 각각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해져. 그래서 H1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H1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25니까 그게 마이너스 k랑 똑같다. 그래서 k가 2분의 25 된다. 똑같이 하면 돼.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두 번째 거 갈게요. 자, 이게 문제가 같은 문제거든. 그래서 자, 방정식이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인데 뭐가 같냐면 지금 얘들아 fx랑 gx랑 뭐 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죠. 근데 그 fx랑 gx는 아까 있던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식도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fx였죠. 이게 gx였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써서 다 똑같을 거라서 그냥 좀 생략하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여기랑 얘랑 같으니까 얘 같아서 여기까지 똑같고 그림까지 다 똑같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다 그림만 다시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림만 다시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써주세요. fx랑 gx랑 같아서 여기까지 써주고 그 뒤에는 다 이하 동일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하고 여기 옆에는 줄게요. 이 그래프에서 이 가로선은 빼고 그려주시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제는?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이지. 자 얘들아 한 개의 음의 실근이고요. 두 개의 양의 실근인데 서로 다른. 자 그런데 얘들아
양수가 두 개인데 음수가 한 개인데 얘들아 근이죠. 얘들아 근이라는 건 x값이야 y값이야? x값. 그러니까 얘가 x예요. 그럼 그 x가 하나는 음수고 하나 두 개는 양수라는 건 결국 x가 양수랑 음수는 음수랑 양수는 어디서 나뉘어요? x가 몇일 때? 0일 때 나뉘니까 x는 0을 그려주라는 얘기예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음수랑 양수랑 어디서 맞는지 판단하려면 x는 0을 그어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 포인트 음의 식은 양의 식은 나온다. 무조건 x는 0 그어봐야 돼. 오케이? 요게 포인트야. 얘네 둘이 나오면 그래서 x는 0을 그어보면 마이너스 2랑 1이면 마이너스 2에서 두 칸 가고 1에서 한 칸 갔을 테니까 이쯤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고 근데 그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었을 때 실제로 이 높이랑 이 높이랑 차이가 좀 나야 돼요. 그래야 좀 보일 거야. 이 높이가 좀 차이가 있어야 돼요. 네,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럼 갈게요. 얘들아, 음수가 몇 개래? 한 개, 양수가 두 개래. 그러면 양수가 두 개 하려면 오른쪽에서 몇 개 만나야 되는 거야? 두 개 만나야 되죠. 왼쪽에서 한 개 만나야 되죠. 그럼 오른쪽에서 두 개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맞아요? 맞아. 이렇게 돼야 왼쪽에서 몇 개 만나? 마이너스 하나 만나고. 오른쪽에서 요 실근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겠어? 얘가 지금 y는 뭐랑 만나기로 했니? 마이너스 k랑 만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 마이너스 k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랑 그렇죠? 여기랑 이 위에 사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디보다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위여야 돼. 그렇죠? 왜냐면 얘보다 왜 위여야 되냐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왜 안 돼? 하나 만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잖아. 그럼 얘네가 서로 달라야 된다며. 그런데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 그냥 두 개의 양의 실근이야. 그러면 이 보라색도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3, 1이라고 치면 이 1이 두 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y는 무엇보다 h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치 0을 넣었을 때보다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0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식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 y는 h요. 네, 근데 이거는 실근이 몇 개인지 다 봐야 되니까 왼쪽까지 다 그을게요. 네. 요거는 음수 하나, 양수 두 개지만 서로 다르지 않아서 얘는 음수 0 양수라서 0이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H1과 H0 보이면 H1은 아까 구했었고요. 그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25고 H0은 0 넣으면 마이너스 9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크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된다? 9와 2분의 25 사이. 맞아요? 그래서 요 아이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실근 정수의 개수 여러분들 정수의 개수 바로 셀 수 있나요? 몇 개요? 몇 개야? 이게 궁금해. 너네가 얼마나 빨리 셀 수 있는지 몇 개야? 정수 몇 개야? 어? 몇 개? 네 개요? 진짜요? 몇부터야? 10. 네? 몇 개요? 10, 11, 12. 이게 몇인데? 12.5 아니야? 3개요? 오케이? 내가 이거
아, 이게 어려워서 그런가? 이거 12.5 하는 거 혹시 아직 좀 어렵나요? 아니요? 아, 이게 문제는 아니었어? 잘 봐요. 얘들아, 이게 하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수 세는 방법을 원래 계속 어떻게 했었어? 요걸로 했었죠. 그쵸? 요거 뭐 들어있냐 마냐로. 근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하나 빼는 거였죠. 근데 그거는 정수일 때 기준이에요. 정수일 때. 근데 이건 정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12.5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걸 그냥 12까지라고 해놓고 풀면 돼.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3 나오거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야, 이렇게 할게요. 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개다. 왜 이걸 알려주는 거야? 여기가 엄청나게 작거나 크면 그게 안 구해지니까 이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 성립한대요. 얘도 뭐 해야 돼? 각각을 함수로 잡아야겠죠? 왼쪽을 fx 잡고 오른쪽을 y를 잡읍시다. 자, 그럼 fx가 뭐가 돼요? x 4제곱부터 시작하면 되죠. 하고 미분하면 4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x로 묶어서 4x로 묶어서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는 4에다가 우리 얘는 이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쓴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0이랑 1에서 0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계산을 해주면 f 네, 그리면 얘들아, 요거를 그릴 건데 f 프라임 x를 그릴 건데 우리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 그 다음에 3차니까 왼쪽 밑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는 다 몇 차야? 1차니까 뚫고 지나간다. 그걸로 해주시면 뭐가 됩니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마이너스 2, 0, 1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y가 이제 f 프라임 x, y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고 실제로 그린다면 네, 실제로 그린다면 감소 증가하니까 여러분들 증가를 더 많이 해요? 감소를 많이 해요? 이 가운데 거? 어디가 더 넓어? 증가가 더 많죠, 그쵸? 그래서 감소를 많이 하고 증가를 여기서 많이 한 다음에 감소를 조금 하고 증가를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fx 마이너스 2, 0, 1. 뭐가 성립해야 된대? y는 뭐보다 커야 된대요? a보다 커야 된대요. 자, y는 a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y는 a가 결국 이것의 뭐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무슨 값? 최소값보다 밑에 있어야겠지.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y는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위에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y는 f-2겠죠. 네. 그 f-2는 계산을 해보면 몇이 됩니까? 16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16인가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2 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32보다 어떻다? 작다. 뭐가? A가.
그래서 a가 그럼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3분의 30보다 작다 이거니까 최대값이 몇입니까? 이거 몇 정도 되죠 얘들아? 그치 마이너스 10점 몇이겠죠? 따라서 얘가 몇이다 최소? 10, 11이겠죠? 마이너스 11이 최대값이 된다. 그럼 3번 갈게요. 얘들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또 한대요. 이것도 뭐 똑같죠? 또 fx 잡읍시다. 네, 계속 똑같이 하는 거. fx 잡고 y 잡고 바로 계산합시다. fx 프라임 x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이니까 또 미분해서 인수분해 잘 될 것 같이 생겼네요. 그죠? 그럼 이제 3 이렇게 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 이제 x가 결국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0인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과 3에서 그렇게 되니 이 친구는 그리면 마이너스 1, 3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y는 f 프라임 x 실제로 그려보면 쭉 내려와서 증가, 감소, 증가.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원하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래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그려봐야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어디쯤 있을까 했더니 이 i는 지금 어떻게 있고 지금 마이너스 1이래요. 그냥.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는 이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마이너스 2가 이 앞에 잠깐 보세요. 아직 그리고 있나? 네, 마이너스 2가 얘들아 여기 넣었을 때 이 높이보다 밑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를 알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 그냥 대입해보면 되긴 해. 대입해봐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보려면 비율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몇 대 몇이라고 했죠, 쌤이? 1대1. 여러분들 이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한 개 만나고 그 다음에 이거 튕겨 나오니까 두 개 만난다. 그래서 1대2다. 그럼 1대2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실제 거리 몇이야? 4점. 맞아요?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겠어?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니까 여기부터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 i부터 쭉 진하게 칠하면 돼. 실제 함수는 이거. 이거보다 오른쪽만. 그러니까 왼쪽은 실제로 네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로 없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i가 fx인데 그 fx가 어때야 된대요? k보다 항상 커야 된대요. 그럼 k가 어디보다 밑에 있어야 돼? 3을 넣은 것보다 밑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3을 넣은 값이 몇이야? y는 f3일 거겠죠? 그거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밑에 있어야 된다. 뭐가? y는 k. 네, F3 구해봅시다. F3은 몇인가요? 여기는 27, 27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이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20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20보다 지금 K가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가 K의 범위겠죠. 뭐 최대값은 20,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되고. 정수였으면. 됐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2도 있나? 3-2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본대요. 자, 그런데 같은 식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있대. 네, 또 해야 되네.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네, 해석해주면 돼. 똑같으니까. 근데 얘도 y는 해주고
네, 미분해보세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그대로 먼저 쓸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4x 플러스 1이니까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이거 안 돼요. 인수분해가. 얘들아 인수분해 안 하면 뭐 하라고 했죠 쌤이? 판별식 하라고 했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라? 판별식. 항상 순서 기억하세요.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해라? 판별식.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하고 얘들아 판별식 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이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0은 왜 안 하냐면 인수분해 하면 어차피 보이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근해 공식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때는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리기. 그러니까 떠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거.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야 돼.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판별식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 제곱하면 9고 거기서 뭘 빼야 돼? 4 곱하기 24를 빼잖아. 그럼 0보다 그냥 작겠죠?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얘가 y는 f 프라임 x. 자, 이런 거 당황하지 마세요. 그럼 얘기는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할 거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요런 느낌이겠죠. 2, 3차 함수가 나올 거고 y는 뭐가 된다? fx 된다. 증가만 하니까. 자, 사실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는 이 대칭축의 중간에서 원래 4분의 1이에요. 근데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거 대칭축 중간하면 돼요. 4분의 1 나와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1이 뭐 이쯤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1부터 어떻게 돼요? 실제 함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함수가 어때야 돼요? 지금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y는 a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할 때 여러분들 어차피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의됐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렇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과 가운데만 보니까. 그러면 이 최소값은 뭐가 되고 y는 f1이잖아요. 여러분들 f1과 a 비교했을 때 일단 f1 구합시다. 7하고 2분의 3이니까 2분의 11이겠죠. 여러분들 2분의 11과 a 비교했을 때 a가 2분의 1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치, 작거나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가 포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진다. 이 부분이 잠깐만요. 요 부분이 빠지면 빠져도 상관없구나. 얘가 빠지면 조심해야겠죠. 그쵸? 얘가 빠지면. 맞나? 뭐가 이상한데? 그쵸. 얘가 빠지면 쟤도 빠지는 거야. 오케이?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 그럼 얘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래서 어쨌든 얘가 정답이 되고 네, 그럼 이제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속도니 혹시? 얘들아 속도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 위치 미분하는 속도 미분한 가속도 그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거든 일단.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이제 이걸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함수가.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시각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나를 보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제 잘 나오거든요. 여기가 시각이고 여기가 위치. 이런 그래프가 잘 나오는데 이 함수가 SR. 그럼 이 함수가 내가 만약에 2초일 때 한 20이었고 3초일 때 한 30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미터로. 그러니까 뭐 20m, 30m. 내가 달리기 딱 했는데 100m 잰다고 했을 때 그러면 20m고 30m 했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0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거고. 근데 이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있죠.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여기는 3 빼기 2 맞아요? 괜찮아? 여기는 뭐예요? 30 빼기 20이지. 그럼 그걸 이제 분수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나? 근데 우리가 이제 속도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얘들아 그 거속시 기억나요? 거속시가 순서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배웠나요? 여기가 뭐야? 거리죠. 이게 속력, 이게 시간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속도 구하는 거거든. 속도? 속도?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 즉 위치의 변화량.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변했을 때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거든. 그러면 결국 시간이 1초 변한 거잖아. 2초에서 3초로 간 거야. 오케이? 그때 거리가 얼만큼 변한 거야? 20에서 30으로. 위치가 20에서 30으로 변한 거야. 그러면 얘분의 얘가 뭐인 거야? 이게 속도인 거야. 근데 무슨 속도래 저게? 평균 속도래요. 저 이름이 뭐라고?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도가 얘가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이 평균 속도가 지금 뭔 거야? 얘가 몇이야 계산하면? 요 20이니까? 10이죠? 맞아요? 요 10이 뭐냐면 10m/s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1초에 10m 간다는 얘기야. 이 2초, 3초 사이에는 그렇게 평균 속도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1초에 10m. 오케이? 되게 빠른 속도죠, 그쵸? 10초에 100m면 엄청 빠른 거니까,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거야. 우리가 자동차 딱 시간 쟀을 때, 시속 쟀을 때 갑자기 뭐 그 막 재는 거 있잖아요. 딱 재면 막 한 뭐 80km 나오고, 90km 나오고, 그게 순간 속도야. 이때 딱 지나갈 때 그때 딱 속도. 그러니까 그때의 속도. 2초의 그때 속도는 어땠나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속도가 뭐였어? 기울기였죠. 기울기였는데 얘들아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예전에 우리가 5글자로 뭐로 배웠었지? 그치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결국 평균 변화율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순간 속도는 뭘까 그러면? 무슨 변화율이겠어?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겠지?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순간 변화율이 그러면 여러분들 뭐랑 같은 말이었죠? 네 글자로? 미분계수, 그쵸? 이게 미분계수. 그게 또 뭐랑 같은 말이었죠? 6글자로? 접선의? 그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 우리는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2초일 때, 2초인 순간의 속도, 그 VE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순간 속도.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예요. 순간은 이 속도는 순간을 이제 생략해서 말해요. 그냥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속도는 뭐다? 순간 속도. 그 속도는 뭐다?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렇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만약 이 기울기가 지금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12다. 그러면 2초에서의 순간 속도는 12m/s입니다.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죠? 요게 VE. 요런 느낌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 사실 여기서 점점점점 오면서 요 순간 변화율, 요 접선 기울기가 바뀌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되는 거다.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한다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요거 적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옆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적는 거냐면 사실 이유는 뭐냐면 잘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도 중요한데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속도다. 그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 위치 xt 그래프에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요게 속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t는 뭐 네모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치면 얘는 속도가 되고 그게 이제 v 뭐 네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속도가 된다. 뭐 2초에서의 속도면 v2가 되는 거고 그냥 이런 느낌.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미분 관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이 느낌이 딱 보이면 돼.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디가 이해한대요? 자, 봐봐. 이게 위치죠? 위치를 뭐 했어, 지금? 미분했죠? 그래서 속도가 나온 거. 근데 이건 사실 숫자를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를 결국 지금 평균 속도가 이건데, 자, 그럼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지금 얘들아, 평균 속도가 이건데, 평균 속도는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를 t라고 잡으면 이게 델타 t만큼 이제 움직인다면 얘가 t 플러스 델타 t거든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 높이는 뭐가 돼? 얘는 ft가 될 거고 얘 높이는 뭐가 돼? 여기는 f 델타 t t 플러스 델타 t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얘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게 평균 속도야. 근데 거기다가 리미트 뭐 한 거야? t가 0으로 간다. 델타 t가 0으로 간다. 즉 이 간격이 0으로 가는 거야. 이 간격이 0으로 가면 이게 1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바뀐다. 예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점점 1로 바뀐다. 그러면 내가 이 t인 순간에 t에서의 뭐야? 순간 변화. 즉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t에서의 미분 계수가 뭐가 된다?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접선의 기울기와 속도다. 그러니까 위치에서의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2에서 만약에 2에서야? 그럼 위치 미분해서 2 넣으면 속도인 거야. 위치 미분해서 3 넣으면 속도인 거야. 그럼 사실 미분 계수겠죠. 정확하게 하면 미분 계수겠죠. 근데 속도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t로 놓고 하면 그냥 미분 계수가 아니라 도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를 미분했을 때 결국 속도가 나오는데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2에서의 속도를 원해. 그럼 그건 미분 계수겠죠. 근데 그걸 원래 우리가 V2 이런 걸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F'2 이런 거 어떻게 구해? fx 구한다면 걷다 2 넣지 않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를 이 위치 그래프 자체, 그러니까 위치 자체를 뭐 하면 미분한다면 이 위치 자체를 미분한다면 그 순간 속도, 그 속도가 나온다. 그게 t 기준으로 본다면 f't겠죠. f't. 그러니까 여기서는 f't가 되는 거예요. 즉 fx를 위치를 ft라 본다면 미분하면 속도는 f't다. 즉 우리는 vt는 뭐가 된다? 이 위치를 미분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된 거 지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 아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속도 가속도는 처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처음 이해가. 근데 나중에 적응되잖아? 오히려 여기가 제일 쉬운 파트예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얘는 적응만 되면 계산은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요. 연습만. 오히려 그래프 이런 데보다 더 쉬운데요. 여기는. 자,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처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는. 괜찮아.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나도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나도 계속 연습한 거야. 나도 이해 안 돼가지고 계속 공부한 거예요. 다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줘. 네. 적을 거 적으시고 아직 안 적은 거 있으면. 요것만 얘기할게요. 얘들아 이거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V2였지? 그럼 T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VT가 되는 거야? 따랐어요?
그러니까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V2였으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VT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속도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오케이? 미분계수가. 네, 그렇게 돼요. 체크 다 됐어요? 다 그렸어 벌써? 그래? 아까 글씨가 안 주지 않았나? 그려주세요. 왜? 그리면서 이해를 해줘. 그리면서. 네, 여기까지 됐고, 얘들아,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봐봐, 잘 들어.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그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2초다. 그럼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 순간의 속도인 거거든. 그 순간의 속도. 뭐 t가 네모에서의 속도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아까 위치를 그럼 미분한 게 뭐라고? 속도라고 했었잖아. 그치? 위치의 순간 변화니까. 위치의 미분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여러분들 가속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속도의 순간 변화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인 거야. 똑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위치 그래프거든. 앞으로 x가 위치예요. x가 뭐라고요? 위치예요, 위치.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위치가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이제 맨 위에 저기 수직선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들어가야 좌표평면하고 수직선 위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직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메인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있어. 위치라는 이 수직선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0에서 시작했어. 그럼 이제 달릴 거 아니야. 달릴 거야. 그럼 여기서 달려. 그럼 달리다가 1초 지나고 2초 지났어. 그럼 이때 딱 속도가 지금 이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3초 갔을 때 이렇게 된 건데 그럼 내가 얘들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위치는 몇이야? 지금 0이라는 얘기예요. 세로 보면 요 세로 보면 돼. 그럼 여기가 0이야. t가 0일 때. 그럼 t가 2일 때 몇이 된 거야? 20 된 거야. 위치가. 그 다음에 t가 3일 때는 지금 뭐 됐다는 얘기야? 요 얘기에서는 30 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 순간의 속도가 10이라는 거야. 요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오케이? 실제로 가는 건 이 수직선 상에서만 뛰는 거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옆에나 위에나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위치 그래프. 그러니까 실제 위치인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위치 그래프인 거고 실제 위치인 건가요? 이게 실제 위치. 네, 요거를 요 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위에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실제 위치다. 여기가 0. 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팁을 드릴게요. 일단 써주시고. 그래서 뭐냐? 잘 봐요. 위치 그래프 볼 때는 무조건 고개를 90도 꺾어서 보세요. 어떻게 보라고? 꺾어서. 그치. 잘했어. 꺾어서 봐야 돼. 꺾어서 보면 얘들아 0초, 2초, 3초일 때죠. 0초일 때 0이고 20이고 30이야. 그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여기 요 위치 그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시간의 지름에 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 꺾으면 돼. 많이 꺾어야 돼. 그래서 얘가 0, 1, 2 하면서 20 됐다가 30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게 꺾으면 안 되고 이렇게 꺾어야 돼.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여기 그래프가 0, 20, 3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줄었다가 늘잖아? 그러면 0, 20, 30 갔다가 다시 줄었다가 30 갔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그러니까 0에서 20, 30 갔다가 다시 20 갔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 요런 느낌인 거야. 그게 이건 거야. 같이 보여요? 유민아? 얼굴이 이해 안 된 표정인데? 다시. 자, 이렇게 봤어. 0초, 0에서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2초 됐을 때 20 됐고
그 다음에 3초 됐을 때 30 됐고 만약에 여기가 5초야? 그럼 5초 됐을 때 다시 20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0에서 다시 20으로 내려가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는 30에서 20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5초 됐을 때.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얘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니?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돼요. 괜찮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속도 아까 뭐라고 했죠?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했죠? 속도라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아까 속도 미분하면 뭐라고 했어? 가속도.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게 xt가 아니라 vt였다. 만약에 이게 xt가 아니라 vt였다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가속도예요. 2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A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VT라면 얘가 AE로 바뀌어. 그러니까 가속도. 2초에서의 가속도. 그렇게 보면. 오케이? 거기까지 인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치 가로치고 만약에 속도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얘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간단히 쓸게요.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 얘가 가속. 그러니까 초반 이해가 좀 많이 중요해요. 여기가 처음이 어려서. 그래서 뭐 여기는 뭐 t는 네모에서 뭐 그러면 뭐 네모초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초면은 뭐 여기가 2면은 뭐 이제 A2 되겠죠. 이런 느낌. 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얘들아,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속력하고 속도 있죠? 요건 구분할 때 속도를 우리가 계속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그 속도를 절대값하면 속력이에요. 오케이? 속도를 절대값하면 속력. 그래서 속력은 최소 어떻게 되겠어? 가장 낮아야 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돼요. 오케이? 속력은. 네,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합시다. 얘들아,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반대로 나중에 이제 부정적분할 거야. 미분의 반대말이 부정적분이야. 그러면 가속도 부정적분하면 속도고 속도 부정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표현들 있죠? 이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요거 이제 위치 x 미분했을 때 d, dt,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거죠. t에 대해서 x를 이런 느낌이고 속도를 이렇게 미분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위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치가 xt, 속도가 vt, 가속도가 at. 저 영어 약자예요, 약자. 자, 그 다음에 v가 0보다 크다. 요거 이해해 봅시다. 얘들아, v가 0보다 크다가 뭐야? 속도가 0보다 큰 거지. 그때 뭐 한대, 얘들아? 전피는 양의 방향을 움직인다.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던 거에서 이해해 보자. 얘들아, f'x가 0보다 크면 fx가 어떻게 됐었죠? 증가했었죠. 맞아요? 기억해요? 그럼 생각해봐.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즉,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죠? 그럼 실제함수 증가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러면 미분한 게 얘들아 위치야, 속도야? 그러니까 속도랑 위치 중에 뭐가 미분한 거야? 속도가 미분한 거죠. 위치를 미분한 속도니까. 그럼 속도가 0보다 크면 위치가 증가한다는 뜻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미분된 그 속도가 0보다 크면 위치는 증가하는 거 아닐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0보다 크면 양의 방향 움직이는 거야. 위치가 증가. 이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속도가 0보다 크다?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양의 방향. 그러면 속도가 0보다 작으면 뭐겠어요? fx 감소, 위치가 감소할 거 아니야?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위치는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속도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뒤로.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가 후진하는 거지. 그럼 이제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속도가 플러스가 아니잖아. 그래서 위치는 감소하는 거야. 자, 근데 속도가 0이야. 자,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속도가 0이면 생각해봐. 속도가 0일 순간이 언제가 있겠어? 내가 출발했어. 가다가 멈췄다가 뒤로 갔어. 그럼 이거는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뭐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자, 부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분에서 0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속도가 0인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여기서 방향 바꿀 타이밍에 속도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0인 거야. 그래서 속도가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있다. 그 얘기는 뭐가 된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운동 방향 바꾼 거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수직선상에서만 이해하는 거, 이거 하는 건 수직선상에서. 그 다음에 얘들아, 속도가 0이야. 부호 변화가 없어. 이게 뭔 소리야? 증가하다가 증가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속도가 0보다 컸다가 0 됐다가 다시 0보다 큰 거죠, 속도가. 그럼 이건 정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정지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0이고 부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정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오른쪽 그래프를 좀 같이 보면 여기 오른쪽에 아마 이렇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뭐 이렇게 있나? 지금? 그쵸? 그럼 이거는 뭔 소리야? 이게 속도야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게 미분한 함수야. 그럼 이거 원래 함수 쓰는 거 기억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속도면 이 친구가 위치인 거야. 이 친구가 속도면 이 친구가 위치 그래프인 거야. 여기 따라서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면 원래 위치가 증가한다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 원래 위치 감소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 0은 뭐예요? 이거 접선의 길기 0은 속도가 0인 거죠. 속도가 0인 거야. VT가 0인 거야. 접선의 길기 0. 속도가 0. 괜찮아? 여기가 0. VT가 0. 그러니까 속도가 0.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감소하다 증가하지.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하다가 이 증가하는 요 타이밍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보면 속도가 0일 때 보호 변화 없다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플러스. 그럼 요 때는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때는 속도가 플러스인데 그럼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증가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특히 운동 방향 바꿀 때 별표 쳐 있죠? 이거 잘 나와요. 운동 방향 바꾼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가속도 생각해보자. 가속이 얘들아 뭐예요? 가속이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잖아. 속도를 증가. 똑같은 말이죠?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아까 요거 있죠?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원래 있게 증가한다.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걸 미분하고 연관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하면 이걸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설명이 쉽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들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왜 속도가 증가해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잘 생각은 안 난다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관계를 하는 건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원래 게 증가한다. 그럼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원래 거 속도는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가속이라는 건 뭐야? 내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 그럼 가속을 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속도 증가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자, 이거는 뭐야? 가속도 0보다 작다는 속도가 감소래. 무슨 말이야? 속도가 빨랐다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야? 감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속도 감소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가속도가 0이란 거 잘 생각해요. 가속도 0은 뭔 소리야? 가속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감속도 안 했어. 뭔 말이야? 일정하게 가는 거야. 속도 일정하게. 이게 속도가 0인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게 좀 이해가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가속도 0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뭔 느낌인지 이해했어요? 이거를 쌤이 앞에서 움직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느낌을 잘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 그거를 잘 가져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은 그냥 여기 순간 변화를 요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들아. 여기 지금 순간 변화를 썼잖아. 순간 변화율이 뭐예요? 미분계수잖아요. 그쵸? 그럼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게 여러분들 뭐죠? 길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순간 변화율 구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지 않니? y를 순간 변화를 하면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야 안 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L을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L을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게 되는 거야.
L을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다. 왜냐면 시각에 대해서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오케이? 근데 변화율이라고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 그냥 미분계수 구해라라고 생각하세요. 뭐 해라? 변화율 구해라는 결국 그냥 미분계수 구해라.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미분계수 구해라. 그러니까 아마 t가 나와 있을 거야. t가 몇일 때 변화율. 그럼 t가 2일 때 변화율이면 미분해서 2 넣으면 돼요. 오케이? 그 정도로만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 더 쓸게요. 얘들아, L의 변화율 이거잖아요. 이렇게 보통 쓰는데 이렇게 써도 문제 없어요. S의 변화율도 이런 느낌으로, V도 이런 느낌으로 써도 문제 없어요. 오케이? 이 정도로 봐도 돼요. 네, 그 정도로만 쓰고 이제 문제 풀게. 필수 이제 4번.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테마다 보니까 처음부터 엄청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개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는 걸 연습을 좀 해봅시다. 얘들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얘래요. 얘들아, 위치 그래프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위치 그래프 나왔을 때 X라고만 나와 있잖아. 이거 XT로 바꿔서 항상 써주세요. 그래야 T가 1일 때 몇이다 이런 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XT로 바꿔주세요. X 말고. 이 X를. XT가 이런 거야. 자, 얘들아, 문제 읽으면서 개념을 찾아봅시다. t는 1일 때 속도는 6이고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손 어떻게 써야 돼? v 1은 6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면 v1이 6이구나. 1일 때 속도가 6이구나. 그러니까 vt가 이제 t가 움직임에 따른 속도니까 t에다가 1는 거야. 그럼 얘들아 2일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3이죠. 맞아요? 시원아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 가속도는 A라고 써요. 그럼 뭐라고 써요? A.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쌤이 얘기 하나 안 한 거예요. 그 T 있잖아요. T 0보다 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T는 시각이잖아. 우리는 시간이 뒤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T는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시작하자마자 바꿀 수 있나요? 없죠. 이건 그냥 뒤로 가는 거고 이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잖아. 시작할 때 못 바꾸니까 운동만 바꾸는 건 t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런 것만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t가 0보다 클 때고. 자, 근데 그 시각이 근데 운동 방향 바꾸는 밑줄. 일단 운동 방향 바꾸는 쌤이 중요시 여겼죠. 이거 어떻게 풀라고요? 속도. 그러니까 미분해서 어떻게 된다?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어때야 돼? 보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개념이 안 익혀져 있으면 잘 안 풀릴 거야. 먼저 무조건 다 익혀주고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자, 문자 몇 개죠? 2개. 식 몇 개요? 2개요. 그럼 일단 풀려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2개를 먼저 해줍시다. 자, 그러면 xt. 일단 처음이니까 xt를 쓰고 쓸게요. xt는 뭐예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뭐가 됐나? 이 속도를 처음에는 다 쓰면서 할게요. 위치를 미분했을 때 뭐가 된다? 속도. 그 속도는 뭐가 된다? vt. 그거는 이 오른쪽을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i를 한 번 더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 가속도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알파벳? A로 시작하고 그렇죠? 그럼 AT가 뭐가 된다? 6T 플러스 2A. 물론 2A랑 2A는 다른 거예요. 전 가속도 그냥 그 정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그럼 V1이 몇이래? 6이래요. 그러면 3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몇이다? 6이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A2는 몇이래요? 12 플러스 2A 이 친구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A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겠죠. 그 A를 어디에 대입하면? 이 위쪽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 친구가.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겠죠. 아, 플러스 18이겠죠. 그럼 B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8 되겠죠. 계산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죠. 얘들아 운동 방향 바꾸는 거니까 어차피 VT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게요. 그럼 VT는 뭐가 되나요? 따라서 3t제곱 그 다음 A에다가 마이너스 15분의 2분의 15 넣으면 마이너스 15t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18 대입하면 플러스 18 되죠. 그럼 이 i가 0 되는 타이밍을 구하는 거니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서 들어가라는 거구나.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니까 이 i는 3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구나. t는 그래서 뭐가 되는구나? 2 아니면 3이구나.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죠. 이거 부호 변화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1차면 지나가겠죠, 얘들아. 1차면.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 3이니까 당연히 부호 변화 있을 거 아니야. 2차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VT.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 지금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이게 처음에 이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좀 쭉쭉 넘어갈 수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있어요? 넘어갈게. 5번 볼게요. 네, 5번 보면 지면에서 35m. 자, 높이 35m에서 2a m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잠시만요. 네. 문제가 조금 말이 안 되는데. 네, 지울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말이 조금 약간 이상한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지면에서 높이 35m에서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 이런 데에서 지면 35m 여기 옥상에서 이 아이가 위로 이제 쏘아 올린대 어떤 물체를 쏘아 올리는데 이게 올렸을 때 지면에다가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지면에 떨어뜨리는 거야.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35m 이렇게 온 상태에서 결국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괜찮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언젠가는 멈췄다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0초일 땐 여기 35에 있겠죠.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여기 35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이거예요. 내가 35m에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지금 있는데 여기서 35m인데 위로 쏘아 올렸대. 오케이? 그럼 위로 쏘아 올렸다가 어떻게 되는 건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쏘아 올렸다가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거를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괜찮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35m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높이가 h잖아. 그럼 이 높이는 여러분들 뭐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냥 위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h로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 뭐 ht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xt로 봐도 돼요.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ht로 봐도 되고 xt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x축 여기가 이제 y축인 거고 여기가 x축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시간의 지람에 따라서고 요 t 그리고 여기 이제 x축이 xt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35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되나?
그런데 어떻게 된대? 3초의 최고 높이래. 이거 무슨 말이야? 3초의 최고 높이?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죠? 그치, 3이죠. 여기가 3이다. t가 3이구나. 3초의 높이가 최고 높이다. 얘들아, 생각해봐요. 최고 높이일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0이죠. 왜? 최고 높이일 때 멈췄을 거 아니야. 그치? 최고 높이일 때 멈췄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속도가 0일 거야. 운동 방향 바꿔야 안 바꿔야 되나? 바꾸죠.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러니까 즉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되는 거야. 속도가.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다가 못 그렸지만 이 위에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만약에 어떤 속도가 있었다면 증가했다 감소했으니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즉 이런 그래프였을 거야.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원래 XT가 어떻게 됐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만약 위에 공간이 있다면 이것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3인 거야. 요것도 같이 그려주세요. 이걸 같이 못 그렸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려주시고 35 그리고 여기가 3 이게 XT고 요게 VT.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까지 적었으면 이거 적고 있구나. 네, 적어주시고 이거는 그래서 초반 이해만 잘하잖아. 그럼 이런 비슷한 문제 다 풀어야지. 그래서 속도가 적응만 되면 괜찮아. 적응되기까지가 조금 어려운데.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몇 차 함수예요? EHX? 2차 함수죠. 근데 최고점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최고점계수 음수인 2차 함수 이건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잘 보세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 위에 사실 이거 내가 썼냐 안 썼냐? 이거 안 썼죠. 이거 안 썼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확인만 할게요. 얘들아 지면에서 높이 35m에서 쏘아 올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작 위치가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0이 35라는 거예요. 혹은 H0이 35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0 넣었을 때 35여야 돼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T에 0 넣었을 때 35 맞지? 괜찮아? 그러니까 맞는 거고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맞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2Am의 속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면에서 딱 던져 올렸을 때 그때 속도가 2A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T가 몇일 때야? 내가 여기서 던져서 올라갔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딱 던질 때 속도가 그 던질 때가 T가 몇이에요? 0일 거 아니야. 맞아? 그때 속도가 2A다? 무슨 말이야? 이거 미분 한 번에서 0 넣으면 2A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A라는 거예요. 0에서의 V0이.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XT 혹은 HT 이 친구가 지금 뭐고? 마이너스 5t 제곱 순서만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될 텐데 이 i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뭐 밑에 써도 돼요. 여러분들 밑에 자리 많으니까. 그러면은 VT가 뭐가 돼? 마이너스 10t 플러스 2a가 되거든요. 즉 V0이 2a란 얘기야 이게. 미분해서 0 넣으면 2a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는 여기가 갑자기 뭐 5m라고 여기서 10m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2a라고 나와 있어. 그럼 a가 15인 거야. 그렇게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한 그건 거의 다 끝났고 가속도가 있으니까 미분 한 번만 더 할게요. at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 되겠죠. 이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A는 몇이래요? 15래요.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 3초 최고 높이에 있다. 이걸 아직 안 썼거든요. 얘들아 최고 높이는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안 바꾸는 거야? 바꾼다. 요거 쓰세요. 최고 높이라는 건 최고 높이에 도달에 동그라미 치시고 최고 높이에 도달
이때가 언제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고요.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다른 말로 속도가 몇일 때? 0일 때. 그러면서 부호 변화가 있다, 그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아, 운동 방향 바꾸면서 부호 변화가 있네. 그때가 언제요? 미분에서 이거 0 될 때지 않겠니? 그때가 3초래요. 아, V3이 0이라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때 부호 변화 있고. 3초니까.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럼 V3이 0이라면 이 친구는 V3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30 플러스 2A잖아요. 그 친구가 0이니까 2A가 30, A가 15겠죠. 따라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기억 니은 볼게요. 5초의 물체의 높이. 얘들아, 이거 뭐라고 쓰면 돼? H5라고 쓰면 돼요. 혹은 X5라고 쓰면 돼요. 따라왔어요? 처음 던졌을 때 높이는 뭐예요? X0 아니면 H0 아니면 35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그게 똑같은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확인하라는데 얘들아, 생각을 잠깐 합시다. 머릿속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5초 후의 높이가 원래 처음 거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 달라요? 아까 3초 뭐가 됐대? 최고 높이 됐대. 무슨 말이야? 내가 0초에서 던졌는데 3초의 최고 높이? 그럼 6초에 똑같을 거예요. 2차원점입니다. 이해돼요? 그렇게만 인지를 한다면 만약에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이해해서 그릴 수 있다? 그러면 5초는 굳이 안 대입을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대입을 원래 해야 되는데 안 대입해도 된다고 여기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A가 15니까 여러분들 A를 알아야 몰라요 이제.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돼. A가 15니까 요거 이제 30t. 요거 이제 30이라고 바꿔서 이제 풀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확인을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여기 x5라는 아이가 네, x라고 해도 h라고 해도 돼요. 여기 x0랑 다르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높이 다르다. 틀렸고요. 3번. 디귿. 최고 높이는 70이다. 최고 높이는 얘들아 뭘까요? 최고 높이가 될 때 시각은 몇이야? 몇 초? 3초죠. 그때 높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H3 해도 되고 X3 해도 되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케이? 그럼 3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75 90 플러스 35 그러니까 6층 90 맞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0이니까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 45군요. 네. 45. 그러면 80 되죠. 80. 그래서 80이구나. 그래서 70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최고 높이 7초 후에 지면에 떨어진다. 얘들아 7초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지는 건 언제요? 높이가 0 될 때인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면에 그 지면인 순간이 높이가 0인 거야. 그러니까 높이 혹은 위치가 0이다. 위치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면에 떨어져. 그러니까 결국 너는 H가 편하니 근데 X가 편하니? X가 편해요? X로 갈게요. 그럼 X, T가 0 되는 순간 찾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죠. 그럼 쟤를 0 되는 거 찾으려면 XT가 인수분해 되거든요. 저거 지금. 30T에다가 35니까 이제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7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0인데 t가 몇 아니면 몇이야? 마이너스라는 7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야? 7이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은요, 쌤? 시간은 내가 0보다 큰 것만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7이라는 얘기야. 이게 보이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7초 지면에 떨어진 게 맞죠. 7 넣어서 0이니까. x 7이 0이구나. 확인했으니 네, 맞는 거고요. 미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얘들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t를 얘기하는 거야. 그 시각, 그 순간 t가 7이잖아요. 그때의 속도는 v7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해석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럼 v7은 뭐예요? 여기다가 7 넣으면 돼요. 7 넣으면 마이너스 40 맞죠. 그래서 맞는 거죠. 물체 가속도 뭐죠? a죠. 미분 몇 번? 2번에서 마이너스 10이네요. 근데 t에 관계 있어? 없어? 없죠. 아무거나 넣어도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리을, 미음, 비읍이겠죠. 괜찮나? 넘어갈게요. 6번.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6번은 상황만 이해하면 끝나요.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요. 상황만 이해를 잘한다? 그러면 사실 저 그래프 해석 자체가 쉬워질 거예요. 자, 일단 원점 출발이 있으니까 x0이 0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초일 때 출발할 때 원점이다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 원점이다 이거고요. 0이다. 자, 그런데 어차피 뭐 나와 있긴 해요. 사실 0,0이 여기서는. 자, 그때 이거를 구하라고 합니다. 됐어요? 썼죠? 얘들아 요거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좀 너무 작아서. 자, 얘들아 이걸 할 건데 자, 쌤이 이거 하는 방법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요. 이거를 쌤이 xt 이거라고 했었잖아요. x가 요거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x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0일 때부터 시작해서 봐요. 내가 고개 이렇게 꺾어서 뭐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는 거는 위치가 2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2로 쭉 갔다는 거야. 그게 보이나요? 2로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쭉 간다. 플러스로.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는 2로 갔을 때가 지금 시각 몇이야? 2죠. 시각이 2죠. 그러니까 t가 0초일 때 이렇게 했다가 t가 2초일 때 2가 됐다가 t가 어떻게 됐을 때 다시 3초가 됐을 때 지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t가 3초일 때 다시 왔다가 t가 4초일 때 여기 마이너스로 온 거죠. 그 다음에 t가 어떻게 됐을 때 6초가 됐을 때 다시 여기 온 거예요. 요런 느낌인 거 하고 쭉 가는 거예요. 하고 쭉 가는 거예요. 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요런 느낌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 그럼 저거 그냥 금방 풀려. 네, 간단하게만 체크해 주세요. 저거. 뭔 느낌인지 알겠죠? 네, 체크해 주시고. 여기다 똑같은 라인입니다. 위치가 요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아. 자, 내가 어디 시작했어요? 여기 0초 시작했어요. 오케이? 0초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2초 될 때 2 가는 거지. 그래서 0, 1,
2, 3 할 때 여기 다시 온 거야. 그 다음에 4 그리고 5, 6해서 온 거고 여기서 쭉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인지만 하면 돼. 오케이? 네, 갑시다. 기억. 출발하고 나서 6초 동안이에요. 6초 동안. 6초 동안 처음 출발을 위해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언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이때밖에 없죠? 6초 동안만 보는 거니까. 저 쭉 가는 건 안 보는 거. 6초 동안은 여기서 끝나니까. 네? 다시. 출발하고 나서 6초 동안이 무슨 말이야? t가 0부터 6이라는 거잖아. t가 0부터 6까지. 그때 봤을 때 위치는 가장 멀리 떨어진 게 2 아니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 마이너스 1하고 2 중에선 2가 제일 멀리 떨어진 거야. 그치? 그 가장 멀리 떨어질 때가 2초다. 2초 맞아요? 맞죠? 오케이? 이걸로 봐도 돼요. 이때 제일 멀어졌죠. 2초일 때. 응. 그거 맞죠. 같이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는 출발한 후 운동만 몇 번 바꿨나요? 아까 내가 움직이는 거 봤죠? 몇 번 바꿨어요? 2번 바꿨죠? 왜? 여기서 한 번 꺾고 여기서 한 번 꺾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2번 바꿨죠. 근데 얘들아 운동만 바꾼다는 원래 어떻게 푸는 거였고? 속도가 0이면서 보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자, 이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봐요.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위치에서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언제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V2가 0이고요. V4가 0이라서 그리고 이때 VT가 0보다 커요. 이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속도가 이때 0보다 큰 거고 이때 0보다 크고 이게 0보다 작은 거야. 보호 변화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0보다 커지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니? 살짝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거야. 이 기울기가. 자, 그 다음에 보호 변화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물체가 2초, 4초일 때 속력. 자, 속력이 가장 작대요. 속력이 뭐라고요? 속도의 절대값. 얘들아, 속도의 절대값이지 속도의 절대값은 아무리 작아봤자 몇 밖에 안 된다? 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0 되는 순간 2 아니면 4죠. 그러니까 2초, 4초일 때 가장 작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속도가 가장 작은 건 사실 2초, 4초가 아니에요. 속도가 가장 작은 건 여기 마이너스일 때 한 3 근처에서 해요. 이때가 제일 적정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가장 작은 건 2초, 4초가 아닌데 속력이 작은 건 이때. 이때는 속력이 플러스인 거예요. 왜냐면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조심해야 될 포인트.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할 때랑 반대 방향 움직인 시간은 3초다. 반대 방향 움직이는 시간이 뭐야? 여기서 2 마이너스 이렇게 갈 때 이 반대 방향 요거잖아. 요거니까 2에서 4까지 움직였죠. 그러니까 2초죠. 2에서 2초에서 4초 움직였으니까 총 2초 움직인 거죠. 4에서 2 빼니까. 이해돼요? 2초에서 4초 동안 음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양수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시작할 때 2초 갔는데 반대방 움직인 게 지금 2초잖아. 2, 3, 4 이거니까 2초에서 3, 4 하니까 2초잖아. 2초 지난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틀렸고 물체가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의 가속도 물어봤어요. 얘들아 가속도는 뭐라고요? 속도를 미분한 거야. 근데 이거 좀 속도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위에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속도 그래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요 위에다 그릴게요. 속도 그래프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은 위에 공간 좀 있으니까 그리세요. 이게 접선 기울기가 0일 때가 되고 풀이죠. 그러니까 여기고 풀이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 속도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가 2랑 4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접선 기울기 0 기준. 자, 그러면 끝났죠? 얘들아,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는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야. 속도에서 접선의 기울기.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뭐야? 여기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보래?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보라는 거야.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다 점 찍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AT가 0보다 작다. 너무 쓸데가 없네. A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가 맞는 거죠. 마지막 비읍은 물체 속도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요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차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3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접선 기울기 가장 작은 건 내가 봤을 때 이때쯤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때가 3하고 6 사이인가요? 그건 아니지. 3부터 6은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3은 아닐 거예요 적어도. 3보다 왼쪽일 거야 적어도. 그러니까 틀린 거죠. 3보다 오른쪽은 아닐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 7번은요. 네. 7번은 다음과 같이 키가 180인 학생이 네. 4.5m인 가로등 밑에서 매초 3m의 속도로 가고 있대요. 그때 물음에 잡하래. 그래서 그림자 길이랑 그림자 끝이거든. 자, 그림자 길이 일단 동그라미 치고 그림자 길이랑 그림자 끝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림자 길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 왼쪽 위에 가로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쌤이 이제 가고 있어. 가로등 위에서. 그러면 내가 가로등 바로 여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요? 여기 생겨서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데 내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서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그림자.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림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어디예요? 그림자의 길이는 앞으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따랐어요? 이게 그림자 길이고 x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자의 끝도 동그라미 쳤죠? 그림자의 이게 길이고요. 좀 내려서 쓸게요. 그림자의 길이고 이게. 얘들아, 그림자의 끝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림자의 끝이.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돼. 얘들아, 내가 가로등 밑에 바로 밑에 있을 때 그림자의 끝은 어디 있어요? 그림자의 끝은 그냥 내 발 밑에 있겠죠. 맞아요? 근데 가면서 그림자의 끝이 쭉 빨리 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점점 쭉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끝이에요. 그림자 끝을 이 거리로 봐야 돼요. 내가 시작이 여기였어. 그림자 끝이 여기서 시작했다가 쭉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림자 끝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끝은 여기지만 그림자 끝이 우리가 어떤 속도,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 하면 이게 그림자의 끝으로 봐야 돼. 요거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끝은 여기지만 실제로 어떤 거리를 잴 때는 이걸로 그림자의 끝. 그러니까 그림자의 끝이 여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이 길이가 중요한 거야. 이 길이로 그림자의 끝을 계산하는. 그림자 끝은 여기는 맞는데. 자, 계산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 x 나왔어요. 4.5, 1.8. 이거 딱 봐도 닮은 비 쓰는 거야. 뭐 쓴다? 닮은 비 쓴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막 뭐 이런 거 물 채우는 거 이런 것도 나와. 물 채우는 거. 이런 거 물이 수면이 얼마나 빨리 높아질까. 이런 것도 다 닮은 비 쓰는 거야. 이런 것도 전부 다. 닮은 비 쓰는 거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얘들아 몇 대 몇이에요? 이거 4.5 대 1.8은? 5대 2거든요. 그거를 미리 알아두면 편하겠죠. 5대 2면 이 5대 2는 얘 대 얘일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요. 이거 잘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매초 3m 있죠. 그러면 1초에 3m, 2초에 6m니까 t초에 3tm가 나는 거야. t초에 3tm만큼 간다. 그러니까 t초에 3t만큼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초 지났을 때니까 이때가 여기가 3t. 여기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t초만큼 갔을 때가 3t만큼 갔다. 실제로. 그럼 이 3t만큼 갔을 때고 이게 x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자의 끝을 계산할 때는 x 더하기 3t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갈게요. 얘들아, 요 거리는 그러면 뭐가 요 전체는 이제 x-3t 된 거잖아.
요거에 따라왔어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 5대 2는 얘 대 얘 아니야? 그러면 5대 2는 뭐가 되는 거야? x-3t 대 x가 되는 거야. 닮은 비? 아 미안해 x 플러스 3t구나. 쏘리. x 플러스 3t.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항곱이 외항곱이랑 같으니까 2x 플러스 6t가 5x인 거고 3x가 6t니까 x가 2t인 거야. 그러면 이게 위치거든요. 이게 xt거든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v일 거 아니야? vt.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v일 거네. 그게 뭐예요? 이겠죠 그냥. 2인 거야. 그러니까 속도 그냥 2인 거야. 2인 거예요. 끝. 네.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자의 끝은 얘들아 뭐라고? 이 전체라고 해. 그림자의 끝은 뭐야? 전체. 아예 외워주셔도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3t죠. 그거를 그냥 L로 잡을게요. 너 L이라고 치자. 그림자의 끝을. 그림자의 끝. 요거를 L이라 치면. 그러면 L은 이건데 x가 아까 뭐였어요? 2t였죠. 여기다 2t 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L 프라임 T 이렇게 쓰면 돼요. 뭐 LT라고 체크하면.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DLDT 이렇게 가도 돼. T에 대해서 L을 미분했다. 그래서 요 I가 이제 뭐가 된다? 그냥 5가 된다. 그래서 그냥 속도 5예요. 끝.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요거. 네, 여러분 고생했어요.